암에 대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제26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손님을 모시고 전문가분을 모시고 촬영을 할 건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신장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개부터 먼저 하고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옥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입니다. 네, 저는 이대 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은입니다. 이번에 모신 분은 주로 비뇨기 암을 주로 보시는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길병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양내과 학회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항암요법 연구회라고 그렇죠. 암에 대해서 이제 약제를 가지고 하는 연구하는 데죠. 네. 예, 거기서 비뇨기 암이랑 부인과 암을 함께 보는 그런 위원회의 간사 활동을, 총무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종양내과 박인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비뇨기암 진료를 이제 주 종목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소화기암, 그다음에 뭐 피부암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고요. 항암요법 연구회라는 곳에서 간사를 맡으면서 비뇨기암 관련된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 같은 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양내과학회가 종양내과 의사들의 그 학술 연구 단체라 그러면 항암요법 연구회는 임상 시험을 네. 하는 연구 단체고, 그 연구 단체는 이제 질환별로 10개 정도의 분과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비뇨기암이랑 부인암에 대한 관련 연구에 대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앞서가고 있는 그룹의 간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신장암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할 거고, 그 이후에 또 전립선암에 대해서 또 할 건데,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모셨으니까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저 신장암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 신장암이 뭐 다 콩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장기 기능이라든가 뭐 뭔지 뭐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분류 같은 거. 우리. 일단 신장은 이제 저희가 양쪽 주먹을 쥐고 뒷짐을 지면은 이제 이 몸의 등 쪽에 붙어 있는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고요. 신장암은 말 그대로 신장에서 생기는 종양을 얘기합니다. 이제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세포, 세뇨관 이제 세포에서 생기는 이제 암을 대부분 이야기하고, 소변이 모여서 나가는 길에 생기는 종양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세뇨관 세포에서 생기는 암을 저희가 신장세포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을 구성하는 요로 상피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신장의 세뇨관의 세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혈관도 있고, 그래서 신장암의 종류가 많은데 세뇨관에서 생기는 암을 우리가 주로 신장암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신장암이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한테 생기는 건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우리 이경은 선생님 잠깐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무슨 암의 위험 요인 하면 다 하나씩은 맞추실 것 같기는 해요. 일단 흡연이 안 들어간 암의 위험 요소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신장 세포암, 신장암은 비만, 고혈압, 신부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고요. 일부 케미칼, 뭐 어떤 거라고 딱 지칭하기는 어려운데 다양한 케미칼이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화학물질? 것으로, 그렇죠. 화학물질. 화학물질이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전 환자 중에서 이제 일부 환자는 투석이라든지 어떤 신대치요법을 받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일부 환자군에서 기능은 없어진 신장이긴 하지만 걔네들이 신낭종 그런 거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신세포암, 신장암으로 건너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조차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모니터가 좀 더 그렇죠. 필요한, 검사가 네. 좀 더 필요하거나 이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장암 아까 뭐 간단하게 이제 생기는 세포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신우암, 그다음에 요관암, 신세포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이 지칭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세포암도 또 종류가 또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박인근 선생님 좀 어떻게 나누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세포암, 뭐 신장의 세뇨관에 생기는 암인데요. 크게 나누면 이제 투명세포암, 비투명세포암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투명세포암이 가장 흔해서 한
뭐 7, 80%의 신장암은 투명 세포암이라고 하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비투명 세포암이라고 이제 뭉뚱그려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일단은 예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이 다르고 특히나 이제 전이성일 때 치료 방법이 다르죠. 근데 뭐 전이성이 아닐 때 수술하면 되니까요. 투명 세포암이 제일 흔한 만큼 약 개발도 많이 돼 있고 임상 시험도 대부분 이제 투명 세포암 위주로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투명 세포암인 분들은 본인들이 갖고 계신 질환이 이제 투명 세포암이 아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제 비투명 세포암 같은 경우도 뭐 유두상세포, 육종성 신장암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모든 암이 보통 진단 자체가 이제 현미경으로 보고 진단을 하는데 현미경으로 보여지는 세포 모양의 특성이 신세포암에서는 7, 80%가 우리가 클리어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투명 세포암의 형태가 대부분이고 네. 나머지 이제 유두상 모양을 갖고 있든 아니면 육종성 형태를 갖고 있든 뭐 이렇게 다양한 비투명 세포 중량이 있다. 그렇게 나눈 이유는 전이성일 때 치료 약제가 다르고 그럴 때 연구하는 어떤 그룹을 나눌 때도 다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암은 일단은 분류를 조직학적으로 보통 이런 분류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신장암은 뭐 어떤 증상이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마디로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김다령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장 세포암이 별로 증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소변을 만드는 곳과 소변을 흘려보내는 곳이 있는데 흘려보내는 곳에 있으면 혈류든지 뭐든지 뭐가 이렇게 보였을 건데 이쪽에 있다 보니까 덩어리가 쉽게 우리한테 만져지는 기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 하는 5대암, 6대암 검진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하는 종합검진에서 복부 초음파를 하면 일부는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조기 검진에 그런 어떤 메리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위치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후복막 기관이다 보니까. 예. 예. 우리가 뭐 지난번에 다뤘던 췌장암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거 위치상으로 되게 깊숙한 기관이면은 장기에서 벗어날 정도로 사이즈가 커지지 않으면 사실은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아마 안 생기는 것 같고 어쨌든 검사법 자체가 조기 검진으로 간단한 혈액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걸로 도움이 된다라는 게 네. 증명이 돼 있지 않으니까 검진 사업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 네.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셋 중에 두 경우 정도가 그냥 우연히 보는데 선생님들도 보셨겠지만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다른 걸로 검진했는데 콩팥에 이제 종괴가 있다 이렇게 우연히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은 사실 증상이 없고 혈뇨가 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뭐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혈뇨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최근에 본 분은 그분은 숨 차서 왔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요. 예. 숨이 차서 왔는데 이제 신장에 있던 종양이 이제 폐로 전이 되면서 호흡곤란이 왔고 그분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배에서 만져지는 혹이 만져지는 종괴 형태도 있었고요. 그게 커지다 보니까 통증도 있고 그게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전이된 부분의 위치에 따라서 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가는 피는 이제 대정맥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정맥에 혈전이 또 잘 생기거든요. 여기 혈전 생기면 그 아랫부분이 붓습니다. 붓는 것도 또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에는 신장 내부에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고 요로라든가 이런 데 침범이 돼 있어서 혈뇨를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딴 데 전이가 돼 있어서 전이된 장기의 증상을 유발한다거나 뭐 혈관 맞습니다. 침범이 있어서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혈전증 관련된 증상이 생긴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증상 가지고 진단하거나 피 검사라든가 이런 걸로 조기 발견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당히 암은 어렵다. 아니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계속 뭐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계속 다뤄볼 때도 제일 힘든 게 위치가 되게 좀 어려운 곳에 있고 그러면 확진하는 과정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통 검사를 해서 우리가 확진하고 이렇게 하는지 우리 박인근 교수님 잠깐 부탁드립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거잖아요. 우연히 발견되는 거고 이제 검진 때에는 대부분 이제 초음파를 많이 보죠. 네. 그래서 신장은 초음파에 잘 보이는 곳이긴 합니다. 이게 뒤에 대면은 굉장히 잘 보이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혹이 있는 건 굉장히 흔한데 물혹 중에 좀 안에 뭐가 이렇게 찌꺼기가 껴 있다든가 이렇게 판마기가 쳐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단계를 나눕니다. 저희가 이제 뭐 보스니아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암이 굉장히 의심된다. 그러면 이제 뭐 CT나 이런 검사를
추천을 하게 되고요. 신장에 대한 CT의 프로토콜이 있어가지고요. 그걸로만 봐도 이건 신장암이다 아니다. 굉장히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복부 안에 어떤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방법 중에 여러 번 나왔는데 초음파로 보기도 하고 CT로 보기로 하는데 보통은 초음파가 조기 검사나 뭐 이런 걸로 더 권하는 이유가 좀 있나요? 보호자들 입장에서 보면 초음파 봐서 이상이 있으니까 CT 또 찍자.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한테 CT라는 약간 좀 콩팥 기능이나 뭐 이런 거에 위험도가 있는 걸 처음부터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를 찍고 그다음에 CT를 또 찍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초음파에서 약간 뭔가 이상이 있으면 그 아까 뭐 어떤 클래스를 나누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갈 때 좀 더 정밀한 CT를 찍어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보통은 예,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CT로 보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영상에서 명확하게 이건 종양이다. 뭐 아주 작으면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주 작으면 애매하지만 뭐 참외만한 혹은 뭐 수박만한 덩어리가 있다면 그거는 뭐 종양이다. 그러면 조직 검사하지 않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한 이후에 이제 치료 계획을 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양성 종양하고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가령 뭐 근육하고 지방이 섞여 있는 그 양성 종양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수술이 어려워서 고주파 열 치료 같은 걸로 이렇게 태워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조직 검사를 하고 보통은 같이 동시에 태웁니다. 뭐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뭐 전이성인데 조직 검사를 하기에 신장이 제일 좋다. 그러면 신장 조직 검사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적극적 감시라는 치료 방법이 있어서 이제 신장 종양이 처음 진단됐는데 조금 지켜봐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조직 검사를 보통 하고 나서 적극적 감시라는 걸 해서 주기적으로 CT를 찍게 됩니다. 내가 환자나 보호자일 것 같으면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게 아직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다. 그렇지만 신장을 다 뗄 정도로 확실치 않다. 그래서 좀 지켜보자 그냥 라고 할 때가 좀 답답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적극적 관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이제 근데 바늘로 이렇게 딱 찔러서 조직 검사 할 때 우리가 뭐 위 내시경 검사에서 조직 검사 하는 것처럼 위험도나 뭐 간단한 시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국소 마취라고 해서 피부 마취를 하고 네. 바늘로 찔러서 이제 초음파로 보면서 넣고 초음파로 하기 어려우면 이제 CT를 보면서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출혈 위험이 아무래도 좀 있을 수는 있죠. 콩팥 자체가 이제 혈관 덩어리다 보니까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걱정하는 게 혹시나 조직 검사를 한 그 길을 따라서 종양이 심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이제 종양이 조직 검사 길에 심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돼 있고요. 출혈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뭐 혈관을 막는 색전술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잘 조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위험도가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냥 다 조직 검사를 하지 왜 액티브 이렇게 적극적 감시 이런 거를 하는 건가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그런 걸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감시를 할 때 보통 조직 검사를 하긴 하고요. 그거는 이제 조직 검사로 네. 이제 암인 거가 나왔는데 네. 진행 속도가 좀 느릴 걸로 예상이 된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적극적 감시를 고려할 수 있다. 예. 환자분 예. 컨디션이나 이런 거 신장을 다 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좀 위험하다거나 뭐 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 학생 때 배울 때는 네. 대표적으로 슬로우 그로잉하는 튜머로 배운 게 이제 신세포암이었죠. 예. 네. 그러면 심장암은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험인자가 흡연, 네. 그다음에 이제 비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뭐 혈압이 높으면 잘생기고 네. 투석하면 잘생기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는 예방이 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서 담배를 안 피고 뭐 살 빼고 혈압약 같은 걸 잘 먹어서 혈압을 조절을 잘 하고 콩팥 기능이 나쁜 거 자체보다도 이제 투석할 때 특히 올라간다 돼 있으니까 뭐 투석을 최대한 이제 미루기 위해서 콩팥 기능을 좀 보존하는 쪽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신장내과 같은 데서 잘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위험인자는 이제 뭐 유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유전성 신장암이 있다면
그때 이제 조기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위험 요인 중에 이제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이 나중에 투석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암이 생길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투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근데 신장을 투석하게 되는 위험 요인은 사실 알려진 게 대단히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신장암 자체를 예방하는 데 도움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유전적 원인이 있을 때는 그러면 검사를 좀 스케줄에 따라서 좀 잘 해보는 게 네.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흡연이라든가 일반적인 뭐 체중이라든가 잘 관리해라. 흡연과 체중만 빠뜨리면 예방될 유방암도, 대장암도, 신세포암도 진짜 많은 암을 컨트롤할 수 있죠. 담낭암도 진짜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맨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체중 관리하고 운동해라 뭐 이러는 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여기서도 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좀 어려운 병명의 그런 신장암 중에서는 뭐 유전성 암들도 있고 다낭성 뭐 이런 신장 신증? 네. 뭐 이런 병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많던데 그런 암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유전성으로 생기는 다낭성 신질환에서 발생하는 신장암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투석할 때 생기는 신장암은 그거랑 약간 다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유전성이라기보다 이제 후천성으로 신장에 이제 물혹 같은 게 막 생겨요. 투석을 하게 되면은 신장 세뇨관이 막 이상하게 증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투석하고 한 5년 10년 지나면 대다수의 환자들이 이제 콩팥이 막 덩어리가 뽕뽕뽕뽕뽕 이렇게 생기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신장암이란 게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복부 영상을 찍어보는 게 좀 권장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성 신장암이라는 게 우리나라 유전 질환이 잘 없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생각보다 유전성 신장암이 있더라고요. 있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뭐 포니펠린다우 병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투명세포암이 굉장히 다발성으로 신장에 생기고 혈관종이 뭐 뇌나 뭐 망막이나 이런 데 생기면서 뭐 부신 질환, 뭐 췌장 질환이 생기는 건데 이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신장암이 있으면은 만약에 크기가 3cm 같은 어떤 제한점이 있거든요. 크기를 넘어서면 이제 좀 잘라내고 왜냐하면 그거보다 작을 땐 전이를 거의 안 하고요. 네. 그 이상 돼야 이제 여기저기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신장암이고 유전성 신장암을 진료하면서 좀 안타까운 건 가족들이 이렇게 검사를 안 하려 그래요. 나한테 와서 이제 돌연변이 생긴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부모님 중에 한 분한테 물려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내 형제들 혹은 나의 자녀한테도 유전자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알고서 대비하면은 전이성 신장암이 안 생기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한 14, 20회 정도 저희가 이제 종양내과에서 발견해서 논문을 작성한 게 이제 HLRCC라는 게 있는데 여성한테는 자궁근종이 막 생기는 게 특징이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신장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양은 이제 유두상 신장암이라는 어떤 형태로 생기긴 하는데 아주 작을 때부터 전이가 갈 수 있고 또 이 경우는 치료법이 일반적인 신장암 치료법이 좀 달라가지고요. 유전자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인식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치 유방암에서 BRCA 브라카 유전자가 있을 때 우리가 검사를 젊은 유방암에서 그런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처럼 포니펠 린다우진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을 때 네. 투명세포암이라는 형태의 암이 잘 생긴다라는 네. 거고 실제로 그런데 대부분의 투명세포암은 다 포니펠 린다우진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종양에 발생한 돌연변이 그렇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포니펠 유전적으로 네. 이런 물려받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는. 동반돼 있으면서 예. 있으면 당연히 그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예. 그래서 모니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형제자매 자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네. 이게 어쨌든 이게 흔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유전성 그 포니펠 린다우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다면 그걸 잘 모니터하면 조기 발견해서 어쨌든
신장암이 전이되기 전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아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신장암에 대해서 일단 오늘 개론적인 부분을 먼저 나눠봤는데 일단 다음 시간에 치료에 대해서는 하고요. 혹시 오늘 처음 이거 녹음하러 오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앞으로 종종 네, 최적화된 네, 목소리세요. 앞으로 이 관련된 것들을 계속 다루면 앞으로 계속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